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전반을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론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또는 우리 모두가 믿고 있듯이 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자신이 말하는 이 모두라는 건 그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영어 격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Every man takes the limit of his own field of vision for the limits of the world. 모든 사람은 제각기 자신만의 시야로 세상의 한계를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도 방금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만큼 보편적인 것 같네요. Every man takes the limit of his own field of vision for the limits of the world. 네, 자신만의 시야로 세상의 한계를 정한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와 조금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나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비도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팔래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김재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20년 경력의 업소용 수입 주방기기 전문회사 한국소매트입니다. 한국소매트는 위생, 환경, 맛을 추구하며 선진화 주방을 선도합니다. 혹시 커피숍, 외식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세요? 한국소매트로 문의하세요. 선키스트 주석기, 브랜더 믹서, 눈꽃 빙삭기, 식기세척기 등 각종 수입 중고 제품을 고객의 예산에 맞게 주방 설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조합원분들과 상생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010-8978-3540. 검색창에 한국소매트를 검색하세요. 네, 3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자, 청취자 참여는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입니다. 들어오셔서 뭐 궁금한 영어 표현 남겨주셔도 좋고요. 핫뜨거운 영어 주제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궁금한 뭐 CNN 뉴스, BBC 뉴스도 괜찮고요. 이 기사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항상 참고하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받겠습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첫 번째 코너죠. 핫뜨거운 영어 시작해 볼게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유학을 떠나거나 이민을 간 경우에 향수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꼭 먼 나라가 아니더라도 집과 가족을 떠나 있으면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던가 정겨운 내 방이라던가 뭐 동네 아이들 소리 이렇게 집이 주는 편안함이 그리워지기 마련이죠. 향수병이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문득 가족이나 집 생각으로 무기력해지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현지 생활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향수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고향이나 뭐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더 그리워지고 적응하지 못한 현재 생활은 더욱 각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향수병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서는 향수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향수병은 homesickness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omesickness. homesickness. 네. 그리고 향수병에 걸리다라고 할 때는요. feel homesick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feel homesick. 그런데 향수병에 걸리다라고 해서 무조건 feel homesick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have homesickness, 뭐 I feel homesick, I get homesick. 그 동사는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homesickness 자체가 이제 명사니까 예, 앞에 뭐 주로 have, get, feel 뭐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예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mple number 1. 이곳으로 이사 오셨을 때 향수병은 어떻게 달래셨어요? How did you deal with homesickness when you first moved here? How did you deal with homesickness when you first moved here? 네, example number 2. 그는 향수병 때문에 다시 모국으로 돌아왔다 라고 할 때는 He returned to his native land because he was suffering from homesickness. He returned to his native land because he was suffering from homesickness. 그런 사람들 많대요. 이민이나 뭐 유학 도중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홈시크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는 못 봤고요. 97년도에 그때도 전 미국에 있었는데 IMF 때문에 돌아간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때는. 예. 정말 안타까웠죠. 이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부를 다 못한 경우 그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예. 그분들 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자, example number 3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음식과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향수병도 앓았다 라고 할 때는 They had difficulty getting used to American food, cold weather, and suffered homesickness. They had difficulty getting used to American food, cold weather, and suffered homesickness. 자, 마지막 example number 4. 그녀는 바빠서 향수병에 걸릴 틈이 없었다. She was too busy to feel homesick. She was too busy to feel homesick.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향수병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향수병은 고국이나 고향,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앓는 일종의 우울증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우울한 뉘앙스 말고 그냥 향수에 젖다, 뭐 기억을 상기시키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nostalgi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nostalgia. nostalgia. 네, 향수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에 대한 향수라고 할 때는 nostalgia for 땡땡땡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nostalgia for 땡땡땡. 네, 그러니까 추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알려드린 예문에서는 향수병을
앓는 거잖아요. 적응 못하고 우울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nostalgia 요거는요 비슷하긴 하지만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기억까지 다 포함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example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학창 시절을 그리워한다. Some people feel nostalgia for their school days. Some people feel nostalgia for their school days.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추억이 좀 남다르다고 하죠.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예. 자, example number 2. 그녀는 예전 친구들에 대한 향수에 잠겼다. She's filled with nostalgia for her old friends. She's filled with nostalgia for her old friend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nostalgia까지 배워봤어요. 아, 참고로 알아두세요. nostalgic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인데,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단어를 언제 썼더라? 한국에 제가 있었을 때,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던 필리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 친구가 제조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 소주 이런 거 말고요. 좀 고급스럽게 왜 상그리아라든지 아니면 화이트 러시안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드는 칵테일을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최근에 하와이에 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집에 초대를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칵테일을 제조를 해주는데 한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던 그 추억 있잖아요. 같이 술을 마시던 그런 추억에 잠기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This is so nostalgic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적절한 비유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example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형용사로는 nostalgic 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명사격으로는 nostalgia, 그리고 뭐뭐에 대한 향수라고 할 땐 nostalgia for, 네, 그 for 전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향수병은 영어로 homesickness라고 하죠. 그리고 향수병에 걸리다라고 할 때 feel homesick, get homesick, have homesick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에 잠기다, 추억을 느끼다라고 할 때는 nostalgia for,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궁금한 영어 표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날의 퀴즈 정답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은 아침 6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드 강연 또 만나볼게요. 지난주에 댄 오라일리의 Are we in control of our own decision? 요거 공부해봤었잖아요. 예, 그 2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서 오늘 2탄을 들고 왔어요. 자,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 댄 오라일리라는 사람이 행동경제학자잖아요. 그래서 강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연 도중에 색깔과 도형의 이런 착시현상의 하나로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과 뇌가 정말 쉽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지가 2개잖아요. 그럼 선택 안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개면 선택 안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선택지가 3개면 선택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짜 커피를 주는 로마 여행을 할래? 공짜 커피 안 주는 로마 여행 할래? 아니면 그냥 파리로 여행할래? 그러면 당연히 1번 선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짜 커피 주는 로마 여행. 왜냐? 공짜 커피 안 주는 로마 여행에 의해서 착시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그걸 이제 delus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필요한 하나의 옵션 때문에 착시현상이 되어서 나도
어떤 stupid mistake 그리고 wrong decision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그 강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잊어버리셨을까봐. 어떤 걸 배워봤냐면, 이 댄 어라일리라는 교수가 책을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맨날 연구하고, 그럼 뭐 자기가 일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주제로 책을 쓰기는 싫고, 요리에 관한 책을 쓰고 싶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came up with an idea that I would write a cookbook. Dining without crumbs, the art of eating over the sink. 네, 흘리지 않고 먹기, 싱크대에서 먹는 기술, 이렇게 해서 웃음을 자아냈잖아요. 근데 이 몇 챕터를 쓰고 뭐 MIT라던가 다른 이제 출판사를 가봤더니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Cute, but not for us. 그죠? Go find somebody else. 제목, 주제는 좀 귀엽긴 하지만 우리랑은 안 맞다. 우리는 좀 이제 무게감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출판사에서 다 거부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댄 어라일리의 강연 함께 듣고 오시죠. Until somebody said, look, if you're serious about this, you first have to write a book about your research. You have to publish something, and then you'll get the opportunity to write something else. If you really want to do it, you have to do it. So I said, I really don't want to write about my research. I do this all day long. I want to write something else, something a bit more free, less constrained. And this person was very forceful and said, look, that's the only way you'll ever do it. So I said, okay, if I have to do it, I had a sabbatical. I said, I'll write about my research if there's no other way, and then I'll get to do my cookbook. So I wrote a book on my research. 네, 지금까지 댄 어라일리의 Are We in Control of Our Own Decision 강연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드디어 자기 연구에 대해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재밌고 가벼운 주제로 책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Until somebody said, 결국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Look, if you're serious about this, 이거 보세요. 진짜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You first have to write a book about your research. 당신의 연구에 대해서 먼저 책을 한 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Until somebody said, look, if you're serious about this, you first have to write a book about your research. 네, serious about this. 이거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Serious about this. 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네, 진짜 할 생각이라면 이런 거예요. Serious. 이거 많이 쓰는 말이죠. 진지한. 네. 그 다음 문장. You have to publish something. 뭐든지 일단 책을 하나 출판을 하고 봐야 돼요. And then you'll get the opportunity to write something else. 그리고 나면 다른 것에 대해 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You get the opportunity. Get opportunity라는 것은 기회를 얻다라는 거죠. If you really want to do it, you have to do it. 정말로 하고 싶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댄 어라일리는 그 The Art of Eating over Sink 그 있잖아요. 싱크대에서 먹는 기술. 뭐 안 흘리고 먹기 뭐 이런 그 요리책을 쓰려고 했었잖아요. 좀 재밌는 거. 근데 그 책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연구책부터 써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준 거죠. You have to publish something and then you'll get the opportunity to write something else. If you really want to do it, you have to do it.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이따가 댄 어라일리 강연에서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I said, I really don't want to write about my research. 그런데 저는 제 연구에 대해서 정말 쓰고 싶지가 않아요. I do this all day long. I want to write something else. 하루 종일 이것만 매달려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Something a bit more free, less constrained. 좀 자유롭고 제약이 적은 걸로요. 라고 댄 어라일리가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constrained, 요거 밑줄 쫙. constrained. constrain 하면 제약이 있는, 뭐 한계가 있는 이런 건데 less constrained라고 하면 제약이 적은
이라는 겁니다. 좀 자유분방한 거를 이제 골랐던 거죠. 원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죠?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So I said, I really don't want to write about my research. I do this all day long. I want to write something else, something a bit more free, less constrained. 네. constrained 단어 외워두세요, 오늘. 자, 그리고 그 다음. And this person was very forceful and said.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forceful, 강력하게 말씀하시더군요. Look, that's the only way you'll ever do it. That's the only way you will ever do it.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길밖에 없다. So I said,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Okay, if I have to do it, 제가 꼭 그래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I had a sabbatical. sabbatical은 뭘까요? 안식년을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안식년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좀 어감이 좀 웃기고요. sabbatical. sabbatical 하면 특히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일상 업무를 벗어나서 연구를 위해 떠나는 여행입니다. 뭐 굳이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이제 연구에 매진하는, 예, 그걸 이제 안식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sabbatical. 같이 읽어볼게요. sabbatical. I had sabbatical.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책을, 자기 연구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안식년을 갖게 되는 거죠. I said, I'll write about my research if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일단 뭐 내 연구에 대해서 책을 쓰자. And then I'll get to do my cookbook. 그러고 나서 꼭 요리에 관한 책을 써야지. So I wrote a book on my research. 그래서 저는 제 연구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네요. 예, 그 다음에 없고. 네, 거기까지 이제 오늘 강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그동안 저희 막 내용 너무 긴 걸 막 해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자, 맨 먼저. Look, if you're serious about this, you first have to write a book about your research. 요 부분 나왔죠. Serious. 진지한. Serious. 알아두세요. 네. 뭐 serious는 아실 것 같고요. Publish. 책을 내다. 그러니까 출판하다. Constrain. 요거 중요했었죠? Constrain 하면 제약이 많은 이런 건데 이 사람은 less constrained 한 걸 쓰고 싶었다. 그러니까 제약이 적은 걸 쓰고 싶었다라고 돼 있죠. Constrain. Forceful. Forceful 하면 강력하게. Sabbatical. sabbatical 하면 안식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sabbatical 요거는 대학 교수들이 갖는 어떤 휴식 기간 이런 걸 뜻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까지 단어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봤던 강연에 이어서 오늘 오리지널 강연까지 쭉 같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얼만큼 귀에 잘 들어오시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So, after being at MIT for a few years, I realized that writing academic papers is not that exciting. I don't know how many of those you read, but it's not fun to read and often not fun to write, even worse to write. So I decided to try and write something more fun. And I came up with an idea that I will write a cookbook. And the title for my cookbook was going to be Dining Without Crumbs, The Art of Eating Over the Sink. And it was going to be a look at life through the kitchen. And I was quite excited about this. I was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research, a little bit about the kitchen. We do so much in the kitchen, I thought this would be interesting. And I wrote a couple of chapters and I took it to MIT Press and they said, cute but not for us. Go and find somebody else. I tried other people and everybody said the same thing, cute, not for us. Until somebody said, look, if you're serious about this, you first have to write a book about your research. You have to publish something, and then you'll get the opportunity to write something else. If you really want to do it, you have to do it. So I said, I really don't want to write about my research. I do this all day long. I want to write something else, something a bit more free, less constrained. And this person was very forceful and said, look, that's the only way you'll ever do it. So I said, okay, if I have to do it, I had a sabbatical. I said, I'll write about my research if there's no other way, and then I'll get to do my cookbook. So I wrote a book on my research.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 참여는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예요. 들어오셔서 뭐 다양한 의견 적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퀴즈 정답 남겨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퀴즈 문제예요. 뭐뭐에 대한 향수라고 할 땐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뭐뭐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 홈시크네스는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홈시크네스와 같이 향수병, 어떤 그 심리적인 우울감 말고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어떤 추억에 잠길 때, 생각이 날 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뭐에 대한 향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향수를 갖고 계신지도 적어주세요. 네, 향수라고 해서 perfume 말고요. 네, 오늘도 정답 많이 올라오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reat weekend!